자, 선불교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열애선이라고 있고, 열애선이 인도의 선불교예요. 불교가 원래 명상주의입니다. 명상주의인데 그게 인도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선이라 그래서 이게 중국 선불교예요. 이걸 이제 분리시킵니다. 인도 선불교가 있고 중국 선불교가 있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송나라 때가 되면 이제 가나선이라는 게 한 번 더 나옵니다. 가나선이라는 게. 그래서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높다더라라는 얘기가 중국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중국 사람하고 인도 사람하고 사고 방식이 달라요. 인도는 이원론적 사고를 하고 중국은 이론론적 사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큰 겁니다. 이원론과 이론론.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조금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이원론이 뭐냐면 차안과 피안. 차안과 피안. 히랍식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이 세계고 우리가 사는 세계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데아의 세계. 이게 나중에 헤브라이즘 기독교하고 연결되면서 뭐가 있냐면 얘네는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고, 천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천상세계랑 다릅니다. 그거는 완벽한 세계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이 주관하는 완벽한 세계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죠. 이 세계,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메롱인 세계예요. 상태 안 좋은. 그리고 여기는 이상세계죠. 완전한. 매트릭스,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깨트리려고 했던 거는 이 세계. 이건 부정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적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없애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불교도 이 연장선상에, 인도 불교는 이 연장선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저게 하나로 섞여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마치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나쁜 거, 부정적인 거, 하나는 긍정적인 거. 그래서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 이거는 얻어야 되는 거.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속에 있는 거야. 부정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성을 어떻게 해서 탈각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방법도 있고, 고행을 해서 이걸 벗으려고 하는 방법도 있고, 명상을 해서 초월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어디로? 결국 피안으로. 차 안에서 피안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메롱인 세계에서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절대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한 방에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점차로 가는 거고, 그게 점오라고 하는 거예요. 점차적인 깨달음, 단계적인 깨달음. 그러니까 화엄경식으로 얘기하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그래서 52위 이런 식으로 계위가 쫙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3대 아승기고 547생 동안에 보살도를 닦아서 부처님이 됐다. 계속 이렇게 계단 밟아 나가듯이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것은 단계적인 거고, 그리고 저쪽이 이상세계이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고해, 사바세계, 고통의 세계, 참아야 되는 세계, 인토, 고통과 그 다음에 계속 참아야 되는. 그리고 여기서 내가 그걸 견뎌내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것의 부정성을 보고, 그러면 나는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기독교도 똑같아요. 청교도들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 처음 넘어갔었던 청교도들 보면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참고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천국 가서 보상을 받을 거야. 비슷한 얘기예요. 그게 인도의 고행주의자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행을 해서 몸을 계속 왜냐하면 내가 이 속에 존재한 이 세계는 다 부정성이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이 자체가 거지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핍박을 해서 고통을 줘서 내가 이 때를 벗어버리기만 하면, 그러면 나는 좋은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고행주의입니다. 고행주의. 이제 수정주의는 명상하는 거는 그걸 초월적으로 정신만 빼서 움직이겠다는 거고. 그래서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보리수 밑에서 35세 때 깨달음을 얻은 게 완전한 정각이 아니고 육체가 사라졌을 때, 열반을 얻었을 때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해서 부처님 돌아가실 때가 불기 1년이 되는 거고,
그래서 35세 때의 깨달음을 유여열반, 아직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습기 같은, 쉽게 말해서 조금 잔여적인 부분들의 처리가 덜 된 거예요. 덜 된 거야.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80세 때 열반에 드셨을 때가 무여열반,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게 다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론론에서, 이원론적 사고에서 내가 지금 이 세계에 있는데 명상을 통해서 정신은 이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정신만. 그러면 이 세계에서는 신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매트릭스 상에서 네오가 각성하면서 신통 비슷하게 뭐 총알도 피하고 날아다니고 이렇게 막 건물을 뛰어다니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 문화에서는 신통이 긍정된다더라. 근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론론이고, 그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성과 긍정성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양면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쪽으로 볼 거냐, 이쪽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그래서 마음 한번 바뀌면 그게 극락이고,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지옥이 되는 거고,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코페르니쿠스 적 전에 천동설을 사람이 생각하다가 지동설로 관점이 바뀌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게 바로 도노다. 가장 확실한 도노.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험해 본 것만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거지 같은 사고입니다. 냉온자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차고 뜨거운 거는 물을 마셔봐야 안 돼. 찬물이 뜨거운지는 마셔봐야 안 돼. 그런 식의 그 미개한, 그건 진짜 미개한 생각이거든요. 인간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는요, 거의 얼마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는 걸 손으로 부모님을 도대체 일부분밖에 평생 동안 같이 살아도 못 만져봤다니까? 그럼 부모님의 몸이 전체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못해요. 그냥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일부를 뭐 손을 잡아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몇 번 잡아보면 아 이게 전체가 있는갑다. 유비추리로다가 판단하는 거지. 그걸 전체를 다 나는 직접 경험한 것만 인정할 거예요. 또라이입니다. 그럼 과학은 어떻게 할 거야? 우주 같은 걸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다 그냥 망원경 갖고 보는 건데 직접 보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거야. 야 망원경이 왜곡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직접 다니고 경험한 거는 지구 안에, 같은 지구 안에 있어도 아니면 우리나라 땅 안에 있어도 극히 일부밖에 없어요. 내가 설악산에 가면 내가 설악산에서 밟은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될 거야? 설악산을 하루 종일 다녀도 그걸 다 합치면 얼마나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그냥 딱 봐서 설악산이 이만한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경험해서 그 경험한 것만 진실이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사고입니다. 그거예요. 원시적인 사고이기도 하고 경험한 것은 확실한 거래. 절대 그렇지 않죠. 경험이라고 하는 이 감각이 범하는 오류라는 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예전에 나 맞다 그런 일이 있었어. 약속 뭐 했었어. 착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경험한 것도 착각한다니까요. 저도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수업할 때는 미리 뭘 보고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찍을 때는 이제 훅 갈까봐 한 번 정도 확인을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그 사람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름도 여러 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자 이러면 그냥 주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 사람 이름이 주희고 호는 회암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계속 저 같은 경우도 반복하는 사람은 착각을 안 해요.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쓰는 사람은 나중에 이 사람 이름이 이거였나 저거였나 이렇게 오락가락. 아니 인간이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인간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잘못된 거가 연결돼서 중간에 끊어져서 잘못된 게 연결돼서 그게 마치 하나의 세트였던 것처럼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던데 제가 나 깜짝 놀랐는데 지난 시간에 단도직입을 짧은 칼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 짧을 단자가 아니고 호단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자루 칼로 돌진한다는 뜻이에요. 짧은 칼로 쑤신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단도하면 떠오르는 첫 그게 당연히 짧은 칼 이렇게 생각하거든. 장검, 단도 이렇게. 근데 그게 호단자야. 가만히 끝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게 PD님한테 말해야 되나? 좀 쪽팔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큰일 났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아도 착각한다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 고향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향수가 떠오르고 굉장히 좋았을 것 같고 직접 가보면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초등학교나 이런 걸 다녀서 사실 그런 거 다 없어졌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골 출신들이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다녔던 그 초등학교를 한번 가보시면 그게 존재한다면 여러분 기억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얘가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운동장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이 정도 갖고 뭐가 됐을까? 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직접 경험으로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의 사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선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언어나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것은 100%의 지식을 줄 수 없어 라고 하는데 불의 대본론만 불이 뜨거운지 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근데 우리는 불이 안 돼봐도 이게 손이 뜨거운지 다 아는데 그 정도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천동설과 지동설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천동설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지동설로 바뀌면 이거는 경험은 똑같다니까. 경험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치적으로 한 번만 생각이 딱 전환되면 그게 도노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다시 천동설로 넘어오지 않아. 지동설로 한 번 넘어가면.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이것은 직접 경험이 아니더라도 직접 경험이 없어도 간접 경험만 갖고도 도노가 가능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간접 경험으로도 도노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국 선불교가 동아시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도에서 유럽까지는 원래 인도 유럽어족 이렇게 해서 하나로다가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거고 동아시아가 이게 독립문화권이거든요. 굉장히 커서 그렇지 하나의 어떤 특수문화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론론적 사고를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마음 한번 바꾸면이라고 하는 도노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바꾸면 그러면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제대로 검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 선불교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유네스코의 무형유산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 어떻게 보면 수건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이 왜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중국은 공산화되면서 그게 무너졌어요. 단절이 돼버렸고 그 전통이 단절이 됐고 한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 선원 전통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 말부터 지금까지 한 700년 정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요. 그리고 일본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페브로 해석이라 그래서 천황 중심으로 갈 때 불교를 억누르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 결혼하는 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들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만 이게 남아 있는 세상에 700년 동안 계속 어떤 명상 수행론이 내려온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만 명상이라는 게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다릅니다. 내 정신을 내가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찌어온 이 살을 몇 달 만에 뺄 수 있어? 안 빠져요. 쉽지 않아요. 절대 안 쉬워. 다이어트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신의 형태를 바꾸는 거야. 몸의 형태를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정신의 형태를 바꾸는 거야. 그 굉장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명상이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명상에는 치명적 부작용이 있어요. 단지 부작용이 있는데 왜 잘 티가 안 나냐? 티가 안 나지. 왜냐하면 정신에 다 하는 거니까. 한의학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의학은 여러 약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부작용이 나는지 정확하게 잘 판단이 잘 안 돼요. 양약은 그중에서 특수 성분만 있기 때문에 그게 부작용을 낸다는 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고, 한의학은 풀 삶아 먹는 거잖아. 여러 풀을 삶아 먹는데 어떤 게 작용하는지 이걸 어떻게 가려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셨는데 이 커피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게 믹스 커피였던 거야. 그러면 설탕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프림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커피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애매해지는 거죠. 근데 원두 커피를 마신 거야. 그러면 이 커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서 눈에 띄느냐 안 띄느냐의 차이지 명상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3상까지 완료된 거, 그러니까 검증이 끝난 거, 어느 정도 이상 오래돼서 검증이 끝난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전통에서 본다면 이게 한국 불교 같은 경우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징적이라고. 그리고 이제 선불교의 가장 큰 특징을 저는 이 세 가지를 꼽거든요. 이 세 가지. 그게 이제 작용주의, 일상성, 감정긍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사고에서는 사실 저는 작용주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적이에요. 그래서 명상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앉아 있어야 되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작용주의는 동적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일상과 유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론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힘을 낼 수 있는 게 완벽한 명상이라고 하는 거고, 감정 긍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긍정이거든요. 인도적인 문화는 인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말키고 정자징심, 그다음에 존천지 거인욕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말키고 그러한 감정이라고 하는 속된 걸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딱 뭐랄까 투명한 거울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게 수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상이 아니야. 동아시아는 그게 섞여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물에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물이 파도가 일어나는 물보다 더 대단한 물이 아니에요. 그걸 물 자체로 봐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을 긍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현대적으로 맞아요. 현대적으로. 지금 오늘날 관점에서는 이게 최강입니다. 최강. 근데 나도 답답해 죽겠어. 근데 선불교가 저걸 살리지를 못해. 저게 최강인데 저것들을 어떻게 좀 딱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면 이건 상품으로서 너무너무 좋은 건데,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프리카에서 거의 대부분의 다이아몬드가 나오는데 중동도 그런 거지. 차라리 기름을 파서 거기다 대규모 정유시설을 해서 정제해서 휘발유를 만들어서 팔면 훨씬 단가가 많이 남는 거예요. 근데 걔네가 원유를 파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저걸 조금만 현대적으로 가공시키기만 하면 참 좋은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우리가 원석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그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하고 오래 있었던 거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걸 좀 약간 낮춰본다니까. 우리 걸 높여보는 게 아니고 우리 게 뭐 대단한 게 있겠어?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뭐 동남아나 인도나 동남아 인도 우리 거보다 더 대단하지 않을 더 대단할 게 뭐가 있어?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대단하면 그렇게 살겠냐?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의 요 부분이 작동해야 이게 사회를 계몽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진짜 진기한 건데 딱 그 생각이 나네요. 남자에게 참 좋은데 뭐가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 사람의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대단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정신 문명에 있어서 획을 긋는 생각을 해낸 게 육조 혁명에서부터 시작되는 선불교 전통인데, 그거를 잘 못 알려준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만 더 알려주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선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선불교가 만들어지는 거는 그 남방의 중국 남쪽의 개인주의적인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이 북쪽은 집단주의적이고 남쪽은 개인주의적이고, 이 강남 쪽은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불교적으로는 여기에 불성 사상과 반야 사상이 있어요. 불성 플러스 반야 사상이 유행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접목시킨 게 선불교의 핵심이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액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생각의 흐름이 복잡해질 때 나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템플스테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모금의 숨.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